SK학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양이 방대하고 내용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또 조동사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어법이고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여러 번 듣고 문제풀이도 다 하고 학원에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223페이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우셨고 224페이지에서 각 해당되는 예문들을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조건절과 주절을 제가 이렇게 구분시켜 드렸고요. 되시죠? 조건절은 일종의 부사절이라서 문장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그 뒤에 나오는 절을 주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 가정법의 명칭 자체는 if절에 어떤 동사를 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현재형을 쓰면 가정법 현재라고 불러야 되겠지만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오래된 문법책에서는 가정법 현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마치 가정법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직설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실제로 일어났거나 실현 가능한 일을 언급한다. 뭐 문법책 써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요. 정말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이란 말을 쓰고 싶을 때는 조건문을 씁니다. 그 다음요.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죠. 조건문, 즉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will이나 shall을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미래의 뜻을 나타내는. 그 다음 주절은 이렇게 조동사를 쓰셔도 되고 쓰실 필요가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되셨죠? 가정법 미래는 두 가지 뉘앙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정법의 명칭 자체가 subjunctive mood라는 표현이었고요. 숙이는 화법이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조금 돌려서 말하고 사실과 반대로 말하고. 됐죠? 실질적 의미의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였고요. 가정법 미래가 뭔지 잘 모르겠어. 자, 요 단어만 쓸게요. 가정법에서 그 법은 무드예요. 말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말을 할 때 가정법 미래에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란 말 쓸 때요. 그리고 if절에 이렇게 조동사를 쓰죠. 이 경우도 will shall을 쓰지는 않습니다. should 좀 더 강한 표현이 would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were to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will shall을 쓰면 직설법 쓴 것이고요. would should를 쓰면 가정법을 쓴 것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가정법에 해당되는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는 if절에 과거형 동사 쓰고요. had pp 쓰고요. 그래서 if절에 과거 동사 쓰면 가정법 과거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if절에 had pp 쓰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나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형태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요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요 예문들인데요. 이 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잘 살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3번 4번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였는데요. 좀 빠른 시간 내에 할게요. 복습하는 거니까. 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쪽은 사실과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시제를 하나씩 땡겨서 써. 다시요. 기본 논리가 사실과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시제를 하나씩 땡겨서 써. 그래서 실제 시제를 보고 싶고 실제 숨은 뜻을 알기 위해서 직설법 문장으로 이렇게 다 바꿔봤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과정과 그 다음에 if 생략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뤄드렸습니다. 혼합과정 쪽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if절은 시제가 과거야. 그래서 가정법으로 따지면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 즉 if절은 과거의 내용을 쓰고요. 주절은 현재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썼어. 제가 색깔 일부러
이렇게 조금 다르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if절과 주절의 시제가 달라. 시제가 혼합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혼합 가정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본 형태만 숙지하신다면. 그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보시면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나는데요. 도치가 일어날 때도 조동사, 비동사가 도치된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요 세 번째, 네 번째 예문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had는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였고요. 여기서 had been, 즉 현재 완료 쓸 때 have pp 쓰죠. 과거 완료 쓸 때 had pp 씁니다. 그때 문법적으로 따질 때 이 have와 had는 조동사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도치가 될 때 이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일반 동사 have였기 때문에 did라는 조동사가 앞으로 빠져나왔고요. do라는 조동사를 이용하죠. 네 번째 문장에서는 had 자체가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차이점도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가정법의 확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법 기본 논리는 다 학습을 하셨죠? 그러면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가정법의 확장 논리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좀 깨드릴 테니까 복습을 여러 번 하세요. 자, 한 문장 내에서 직설법과 가정법이 같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되셨죠? 첫 번째가 It is time that 가정법 또는 중간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이 high, right, about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되시죠? 여기까지는 분명히 직설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래쪽 예문을 보시면 It is high time you went to bed. 자, 자러 갈 시간이다. 이거 해석 자체가 뭐뭐 할 시간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high를 쓰면 right를 쓰면 바로 그 시간이다. about 그 무렵이다. 됐죠?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되시죠? 예. 그런데 이 뒤에 왜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쓰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It is time, 뭐 high, right, about 빼버리고요. It is time 그리고 that도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It is time 다음에 가정법을 일단 써야 된다는 건데요. 왜 가정법을 쓰냐면 뭐뭐 할 시간이다라는 표현은 현실에서 뭐뭐 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2시인데 막 게임하고 있어요. 방 안에서.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러 갈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시죠? 가정법의 가장 기본 논리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사실과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시제를 하나씩 땡겨서 쓴다라는 게 가정법의 가장 중요한 논리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직설법이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겠죠. 그래서 시제의 원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다라는 시간이다라는 표현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에 직설법에 해당되고요. 이 뒷부분은 뭐뭐 할 시간이다라는 표현인데 뭐뭐 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니까 이 뒷부분은 가정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되시죠? 자, 현재 사실의 반대면 과거 동사를 쓰고요. 과거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씁니다. 되시죠? 예, 지금까지 배웠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이 예문을 보시면 It is high time you went to bed. 네가 자러 갈 시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되시죠? 자, 여기 대생략됐고요. 여기 it is 썼고요. 직설법, 현재 얘기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시제를 하나씩 땡겨서 씁니다. 당연히 과거 동사로 쓰셔야 됩니다. 물론 이 표현을 should go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should가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go도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문장 꼭 숙지하시고요. 아래쪽 투부정사로 바꾼 것도 한번 이해는 해보시고요.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저 문장을 조금 다르게 바꿔볼게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요. 모든 사람이 everybody, 그렇죠? 예, went to bed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러 갈 시간이다. 이거 좀 지울까요? went to bed. 이 went라는 동사를요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요? 예, should, go로 쓸 수도 있더라고. should 생략 가능하다고요. every나 each는 3인칭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면 goes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 주어를 3인칭 단수로 줘서 went 맞는 복이고요. go도 맞는 복입니다. should go에서 should가 생략된 말이니까요. 근데 goes는 안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예, 요거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는 U로 써서 이게 3인칭 단수가 그 수의 일치 문제로, 그쵸? 예, goes, let, goes, let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주어가 U일 때는 조금 문제 내기가 힘들겠지만 이렇게 3인칭 단수로 주어를 줄 때는 충분히 이 문제가 가능합니다. 맞는 답은 went 쓰셔도 되고요, should go 쓰셔도 되고 go 쓰셔도 됩니다. 근데 goes로 쓰시면 안 됩니다. 되셨죠? 포인트 88번이었고요. 자, 이제 포인트 88번에서 포인트 89번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부분도 천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가정법의 논리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과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시제를 하나씩 땡겨서 쓴다라는 논리가 가정법 논리의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좀 많게는 80%요. 그런데 그 논리 말고 다른 논리를 배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89번 문제인데요. 89번 포인트인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직설법과 가정법이 섞여 있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사실과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시제를 하나씩 땡겨서 쓴다라는 이 논리를 싹 다 까먹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되세요? 자, 갈게요. I wish. 그쵸? 예. 여기까지는 직설법이래요. 그리고 이 뒤에 가정법을 쓴대요. 그런데 요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I wish 다음에 꼭 가정법을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직설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나는 바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진짜 바래. You will succeed. 네가 성공하기를 바래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네가 성공할 수 있고 그러기를 정말 바래. 그럴 때는 당연히 직설법을 쓰셔야 됩니다. 언제 가정법을 쓰냐면 I wish 다음에 이렇게 가정법을 쓸 때는요, 해석 자체가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어서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요. 여기까지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죠. 바라는 건 사실이니까요. 됐죠? 근데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요, 바래. 근데 그게 아니어서 유감이야. 그러니까 사실과 반대인 거죠. 되시죠? 그런데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고요, 앞에 나온 동사랑 같은 시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한 시제 앞선 시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물론 사실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씁니다. 되셨죠? 예. 직설법은 언제 쓴다고요? 여기 미래 실현 가능한 소망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아니, 말이 좀 어렵죠? 책 써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나 진짜 바래. 그러길. 그럴 때는 직설법을 쓰는 거고요. 그 바라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어서 안타까워 라고 표현할 때는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정법을 쓰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두 문장 나눠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I wish it were true. 자, 여기까지는 직설법이라고 얘기했었죠? wish까지는요. 바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 현재입니다. It were true.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래. 여기다 과거 동사를 썼을 때는요, 무슨 의미냐면 같은 시제란 뜻입니다. 이 바라는 시점과요. 같은 시제. 여기다 had been을 쓰면요, 한 시제 앞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거 다 까먹으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 즉 과거 동사를 썼을 때는 이 뒤에 과거 동사를 썼을 때는 뭐라고요? 앞에 동사랑 같은 시제야. had pp를 썼을 때는 앞에 동사보다 한 시제 앞이야. 그래서 이걸 직설법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런 문장으로 바뀝니다. I'm sorry. 나 유감이야. 바라는 시점이 현재였으니까 I am sorry입니다. 바라는 시점이었으니까 I'm sorry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동사가 it is not true, it was not true로 바뀝니다. 직설법으로 바꾸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유감이야 라는 표현을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되셨죠? 사실과 반대로 표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과거 동사를 쓴 이유는 앞에 동사 wish랑 같은 시제야 이런 걸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다 had pp를 표현한 건 wish보다 한 시제 앞이야. 현재보다 한 시제 앞이니까 과거야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것이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어서 유감이다. 그것이 그때 사실이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는 시점 현재, 사실이어야 하는 시점 과거요. 됐죠? 이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wished가 과거 동사로 나왔습니다. 나는 바랬었어. 그것이 사실이었기를. 그 당시요.
자, 직설법으로 바꾸겠습니다. I was sorry, I was sorry입니다. 여기다 ware를 쓴 건 앞에 동사랑 시제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앞이 과거니까 이제 과거 동사로 씁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사실이 아니었어서 유감이었어. 자, 여기다 had pp를 썼으면요. 앞에 동사보다 한 시제 앞입니다. 그래서 had not been으로 쓰죠. 이 표현 보이세요? 그것이 더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어서 그 당시에 유감이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가정법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사실과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반대 가정을 하기 위해서 시제를 하나씩 땡겨서 써 라는 쪽 논리였죠. 되세요? 근데 이 논리를 다 까먹으셔야 되고요. 사실과 반대로 말하는 건 맞는데, 이 가정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가정법 과거, 즉 과거 동사를 쓰면 같은 시제, 됐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한 시제 앞이라는 논리로 새로운 논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되셨죠? 이걸 특수가정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이요. 되시죠? 그 다음에 as if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as if, as though는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되세요? 주어 동사까지는 여전히 직설법이죠. 그 다음에 as if 다음에 가정법을 씁니다. 왜? 마치 뭐뭐처럼은요. 현실에선 그렇지 않죠. 자, 문장 하나 보시면 그냥 끝납니다. 여기서도 두 개 묶어서 해설을 해드리자면 He talks as if he knew everyth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실제로 아나요? 실제로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야. 뭐 이거 굳이 문장 바꾸자면 직설법을 바꾸면 in fact, 그렇죠? He doesn't know everything 이런 의미죠. 현재 그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야. not과 every 같이 쓰면 부분부정으로 해석하는 거 아시죠? 어쨌든 이 말을 그는 말해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자, 여기 과거 동사 썼습니다. 이 뒤에 왜 가정법 쓰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는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떠들고 있는 건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요. 그래서 직설법입니다. 여기까지는요. 근데 안다는 듯이 이야기해. 실제로는 알지 못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서 인척해. 사실은 아니지만 마치 뭐뭐 인척해라는 표현이죠. 됐죠? 역시 여기 과거 동사 썼으면 가정법 과거로 분류하고요. as if 다음에 가정법 쓴다 그랬으니까요. 앞에 동사 talks랑 시제가 같다란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 had know를 썼으면 앞에 동사 talks보다 한 시제 앞인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제, 한 시제 앞. 되세요?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그는 말해 마치 그가 과거의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는 시제가 과거네요. 그는 떠들었었어. 즉 말했었어. as if he knew everything. 그 당시에 모든 걸 알았다는 듯이 같은 시제예요. had know는요. 그는 떠들었었어. 더 과거에 그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이. 요거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 다 지울게요. 요 부분 지저분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요거까지 마저 설명하고요. 선생님 그러면 as if 다음에 직설법 쓰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언제요?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직설법은 언제 쓰죠? 정말 그럴 때. 가정법은 언제 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뭐뭐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 가정법을 쓰는 거죠. He looks as if he is sick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뒤에 is를 쓴 걸로 봐서 현재 동사를 썼으니까 직설법을 쓴 겁니다. 왜 직설법을 쓰죠?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 암기할 거 아닙니다. 사실적 표현이라고 문법책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아픈 것처럼 보여. 진짜 아파 보여. 그러면 보이는 것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아픈 것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정말 아파 보여요. 만약에 여기다 가정법을 쓰기 위해서는 he was sick 쓰겠죠. 비동사는 were 동사를 쓰니까요. 아픈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제로는 안 아픈 것 같아. 그렇죠? 아픈 척해 라는 뜻입니다. 이때는요. 이 were를 쓰면 아픈 척해 라는 뜻이고요. is를 쓰면 직설법이니까 정말 아파 보여 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I wished든 I wished든 그 다음 as if든
앞에 주어 동사 나오겠죠? 이 뒤에 과거 동사를 쓸지 아니면 had pp를 쓸지 요것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언제 과거 동사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같은 시제일 때. 앞에 나오는 동사와 같은 시제일 때는 과거 동사를 씁니다. 앞에 나오는 동사보다 한 시제 앞일 때는 had pp를 씁니다. 요 부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다 할 줄 아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되셨죠? 그 다음에 좀 아래쪽으로 내릴까요? summary. 요약을 좀 제가 해놨는데요. 이 요약본에서는 일반 가정법과 it is high time 가정법, it is time 가정법까지는요. 이런 논리가 적용됩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사실의 반대. 즉 사실과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시제를 하나씩 땡겨서 써. 현재 이기면 과거 동사로, 과거 이야기면 had pp를 표현해. 라는 쪽 논리가 적용되는 거고요. 이 아래쪽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은 제가 뭐라 그랬죠? 특수 가정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아래쪽에서는 이 뒤에 나오는 가정법의 동사가 가정법 과거를 쓰면 본동사와 동일한 시제인 거고, 그렇죠? 예, had pp를 쓰면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이라는 것만 의미합니다. 되시죠? 예, 같은 시제 가정법 과거, 한 시제 앞 가정법 과거 완료. 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나머지 30% 또는 20%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가정법의 논리를 다 배우신 겁니다. 일반 가정법과 it is time 가정법까지는 일반적인 논리, 사실과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시제를 하나씩 땡겨서 써야 돼.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은요, 사실과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과거 동사를 썼으면, 즉 가정법 과거를 썼으면 앞에 동사랑 같은 시제야, had pp를 썼으면 한 시제 앞이야. 다시 위로 올리면 결국은 질문 자체가 과거 동사 쓸래, had pp 쓸래라는 질문일 겁니다. 되시죠? 물론 주어는 있겠지만. 되시죠? 그러면 철저하게 앞에 동사랑 같은 시제인지 다른 시제인지만 구분하셔서 같은 시제면 과거 동사, 한 시제 앞이면 had pp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